다음은 과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.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.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.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?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든 한 행동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마이크 상황이 조금은 좋지 않았습니다. 근데 김남국 변호사, 이 피의자는 지금 다 인정을 했어요. 네,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. 이 19일이었죠. 서울대 공원 인근에서 이 훼손된 사체가 발견이 되고 이틀 만에 이 피의자 변 씨가 체포되었는데요. 사실 어제 출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경찰이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이 세 마디 정도 남기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. 이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아마 이제 경찰 수사를 지금 받고 나서 이 경찰 수사된 내용이 이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함께 이 피의자의 진술이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오늘 출석하면서는 인정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유족과 이 피해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인정을 하고 벌써 반성을 하고 있다. 근데 승희 의원님,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, 이 사건. 굉장히 이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백은 했지만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범죄의 동기는 그 노래방에 와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한 범죄의 동기는 노래방에 와서 어떤 그 노래방에서 이제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조금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.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불법이니까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.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나왔죠. 지금. 예, 그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뭐 저희들이 감히 그거는 좀 상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살인이라는 행동은 했지만 그 다음 행동이 더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시신을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훼손을 해서 이제 그것을 유기를 하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게 범죄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지난달 10일 오전, 그 새벽이죠. 새벽 이제 기본적으로 1시 15분경에 그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당일날 시신을 훼손하고 난 다음에 훼손한 이후에 서울대 공원의 숲풀에 유기하는 게 당일 오후 11시 40분이란 말이에요. 유기까지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끝났다. 그러면 과연 이러한 피의자의 행동이 그 전과도 없는 사람이 과연 한 번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할 수 있었는가라는 첫 번째 점이 이제 저희들이 보는 일반적인 어떤 시선에서는 조금 좀 미스터리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진짜로 보통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시신을 훼손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장소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화장실이나 특정한 장소, 그러니까 그 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냥 노래방에서 이제 시신을 훼손했는데 보니까 시신을 훼손한 건 맞는데 시신을 훼손했는 흉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자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.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뭐 범죄 사건들을 보면은 흉기, 살해 도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가지고 있었어요, 이 사람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이 시신을 그렇게 훼손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렇죠.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과 배치되게 그런 범행을 저질러 놓은 흉기가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좀 이렇게 깊이 찾아봐야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나 우리는 모르니까 여죄도 좀 살펴봐야 되고 공범도 있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관된 흐름에서 지금 안 맞는 모순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노래방이라는 데서 그렇게 사체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살았다는 것도 경찰이 잘 이해가 안 된대요. 그렇죠. 10일간 거기서 살았잖아요.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으면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범죄인이었던 차도 계속 타고 다녔어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또 금방 잡히게 된 거죠.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뭐 어떤 범죄의 어떤 단서를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행동하고는 다르잖아요. 또 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노래방이라는 장소 살해도 하고 거기서 사체 훼손까지 하고 증거물도 다 놔두고 생활했다.
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피해자 변 씨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노래방에서 외부에 휴가종이 붙이고 계속 영업 중단한 상태에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이한,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뭐랄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.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저렇게 그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 장소에서 같이 뭐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사건이 종결되긴 했지만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서 또 손수업에서 이 얼굴을 이름과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법이 있죠. 이제 특강법이 있는데요.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사안처럼 자백을 했잖아요. 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또 증거, 기타 증거물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공개할지 여부는 이제 그 심의를 거친 것이고 이번에 공개하도록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한 것인데요. 뭐 여기에 대한 건 찬반이 있습니다만 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뭐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,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